네, 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원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수치료의 역사와 개념, 그리고 도수치료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은 없는지, 도수치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된 논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도수치료는 무엇이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개원하신 문상호 원장님이 예전에 대학에 쓰셨던 도수치료의 역사와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수치료 말 그대로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신체에 힘을 가함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을 통틀어 의미하는데요. 예전에 첩골사되던 차력술 같은 행위가 아니고 숙련된 시술자에 의해서 일정한 속도, 크기, 방향, 각도를 가진 힘이 환자에게 가해지는 과정들이 섬세히 시행될 때 비로소 효과가 있는 시술자가 직접 참여하는 가장 적극적인 보존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도 이 도수치료를 상당히 많이 처방을 내고 있는데요. 환자들의 관절 운동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양적으로도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줄이며 신경의 긴장 및 가동성을 향상시키고 전체적인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이제 도수치료 전에 19세기에 전고리아 그리고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물리치료학이 도수를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현재는 현대 도수의학이 정립되었고요. 전고리학은 의학의 한 분야로 융합되면서 발전한 것에 비해 카이로프랙틱은 초기에 요법사들이 감옥에 가는 등 실현기를 거치면서 의학계가 좀 맞섰고 현재는 독립해서 따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물리치료에서의 도수치료는 물리치료가 이제 의료계 더불어 협력하고 함께 가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골의학, 이게 어떤 학문이냐면 근골격계를 지나는 동맥에 기계적 장애가 발생해서 중요 장기로 한 혈행이 장애를 받으면은 해당 장기의 기능장애 초래돼서 여러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이제 근골격의 상태를 개선해서 동맥 순환을 호전시키면은 각종 질병, 성홍열이라든지 백일해 등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카이로프랙틱은 역사적으로는 예전에 디디 팔머라는 사람이 빌딩에서 일하는 흑인 청소부가 귀가 안 들렸는데 척추 정렬이 안 맞다 해서 그거를 맞추고 났더니 청력이 회복되었다 해서 이거에 기인해서 척추의 정렬이 어긋나면은 2차적으로 분지된 신경이 압박이 발생해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척추의 정렬을 맞춰주면은 질병이 호전된다라고 이제 해서 그거에 기인해서 발전했고요. 손을 뜻하는 카이로와 이제 행위를 뜻한 프랙틱이 합쳐져서 이제 손으로 치료하는 행위라고 됐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이거 전골의학이나 수술로 볼 수 없다 해서 냉담하게 되고 재판도 가게 됐는데 예술의 한 분야로 받아들여 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로는 독립적인 분야로 하고 있고, 미국의 18개 타국에서는 15개 대학에서 이 카이로프랙틱이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물리치료학에서의 도수치료, 물리치료의 어머니라 부르는 나이팅게일이 거의 기원이라고 보이는데 마사지를 포함한 재활의 개념이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최근에 26년은 2년간의 도수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물리치료사들이 서로 강의랑 실습으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보면은 칼텐본이라는 사람은 체성 기능 장애와 관절 역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이 모든 도수치료는 관절면이 열린 위치에서 최대로 이완된 자세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때 관절면 시행해지는 이제 신연 그리고 압박, 활강, 연계회전이란 그런 동작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관절 운동장애를 관절 역학적 및 골역학적으로 분석하고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어서 이제 메이틀랜드라는 사람이 60년도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는 단일 추력보다는 힘이 좀 적지만 반복적으로 부드러운 진동력을 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치료 목적에 따라 각 단계의 진동 기법을 사용하도록 권했고, 이를 통해서 정형 도수치료라는 분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자분도 이제 약간 실망스럽다. 문헌이 너무 오래된 치료법인데 문헌이 많지 않고 근거 수준이 대부분 낮다고 해서 좀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셨고요. 최근에 척추
학술지로 유명한 스파인지에서 도수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5가지 요소 중에 4개가 있으면은 효과적이다 했는데, 그 5가지를 보게 되면은 증상 발현이 이제 보름 정도, 그리고 슬관절 이하 부위엔 통증이 없고, 기능 척도상은 99점 이하, 그리고 한 개의 운동성이 떨어진 요추 분절이 있고, 35도 이상의 내회전범이 보이는 고관절이 있을 경우 효과적이다 라고 했고, 이때는 90% 이상의 도수치료 환자가 만족스럽다 하는데, 그는 이제 약제의 52%보다 상당히 높은 퍼센트고, 다른 문화에서는 급성 만성요통에는 도수치료 효과가 없다는 분석 결과도 있고, 어떤 곳에 상당히 체계적으로 연구한 들이 있어서 그 결과를 또 간과해서 안 된다는 생각도 이제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통이라는 게 단순히 염좌소견 빼고 이제 뭐 탈출증, 종양 등도 있으니까 뭐 한 번에 묶어서 하기에는 조금 근거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통 환자들이 대부분 척추 주위 근육의 휴지기 근전 활성도가 증가한 상태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런 환자들에게서 도수치료 하게 된다면은 이 증가된 활성도를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고, 이것이 척추 기능 향상에 기여하는 기전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 도수치료가 근육의 고유 수용 감각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페이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수치료 합병증이 있죠. 제 환자분 가운데도 골다공증이 좀 있는 환자분들이 도수치료 이후에 늑골골절 발생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드물게 골절, 척추 동맥 박리 및 뇌졸중과 척추 간의 경막의 혈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추에서는 특히 혈흉이 보고된 바도 있고, 경추부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뇌졸중 위험도도 높아진다고 해서 시술시 주의를 해야 되고요. 문헌상의 도수치료로 인한 척수 뇌기저 동맥 뇌졸중 때문에 사망한 보고도 19회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수술 환자들은 보통 그 술전 검사로 뇌동맥 크기 직경도 확인하고 있는데, 그 확인상 많이 좁아진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수치료를 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경추부 도수치료 할 때는 이런 거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의학계가 적극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이제 결론 짓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치료 목적으로 일정한 속도, 크기, 방향, 각도로 가진 힘을 환자의 신체에 가함으로써 치료하는 술기로, 기초적인 학문에서 현재는 근골격 보존 치료 중에 하나고, 앞으로 저희 그 의료계에서도 많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수치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이제 고위험군 환자가 아닌 경우는 수술 전, 수술 후에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환자분 만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트레이닝된 물리치료사들이 이 원칙만 지킨다면 특별한 이벤트 없이 아주 환자분이 빨리 재활치료할 수 있는 부위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통증에 시달리신 분들, 약물 치료에 너무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은 이 도수 치료로 같이 겸해 보시면은 척추 관절 통증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